안녕하십니까. 부산 여명중학교 도덕교사 신혜경입니다. 도덕 2 폭력의 문제 해결 단원에서 진행했던 평행선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업 소개는 수업의 의도와 목표, 차시별 교수학습 전개 과정, 그리고 수업 성과 분석 및 재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폭력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폭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대신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이 부족했던 게 아닌지 기존 수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폭력단원 수업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존 폭력단원 수업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 속 사례와 학습 활동이 대부분 학교 폭력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폭력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시각을 넓혀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폭력 단원의 초점이 폭력이 나쁘다는 점과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폭력은 해결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폭력의 예방과 평화 감수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화면과 같이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을 통합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수업과 수행평가 전반에서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폭력은 일상적인 문제인 만큼 교실에서 배운 것을 교실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표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습에 참여하고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경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 수업은 앞서 설정한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총 6차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개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시에서는 함께 진행할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를 소개하고 폭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시작합니다. 폭력하면 생각나는 것, 그리고 어떨 때 폭력적이라고 느끼는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폭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다음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폭력의 의미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넓은 의미의 폭력에 대해서 더 깊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폭력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본 다음 영화 주토피아의 한 장면을 시청하면서 폭력의 유형을 찾아보았습니다. 약한 동물들이 맹수들에게 당하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토끼라는 이유로 경찰을 꿈꾸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이런 폭력들이 정당화되는 문화적 폭력까지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직접 찾아보고 띵커벨 보드에 올려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가정폭력, 구조적 폭력에 해당하는 실험 문제, 그리고 전쟁, 사이버 폭력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찾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커스를 활용해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1차 시에서는 폭력의 의미, 폭력을 분류하는 기준과 실제 폭력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조사한 우리 주변의 폭력을 함께 보고 의견을 나눈 다음 모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모둠별 활동지에 제시된 상황을 폭력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폭력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해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입니다. 당사자들의 사이가 나빠진다,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다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도 지적해 주었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된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같은 사회적 차원의 결과까지 잘 예측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이 낳는 잘못된 결과들을 학습하고 각자 생각한 폭력이 나쁜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후 폭력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와 폭력의 비도덕성을 중심으로 형성평가를 진행한 뒤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3차 시에서는 지난 시간 학생들이 작성한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를 함께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의견들은 피해자에게 주는 상처에 주목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한 학생들입니다. 이 의견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폭력의 비도덕성을 잘 표현해준 의견들입니다. 이후 지난 시간 모둠끼리 다시 모여서 폭력 예방 역할극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석한 상황에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찾고 이를 평화적으로 바꾸어 대본을 새롭게 작성합니다. 이후 배우를 맡은 학생들이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서 평화롭게 바꾼 새로운 대본으로 역할극을 시연합니다. 다른 모둠 학생들은 역할극을 경청하면서 평화로운 말과 행동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을 맡은 모둠에서는 기존 대본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행동을 폭력적이라고 보고 허락을 구하고 물건을 빌리는 대본으로 새롭게 바꿔주었습니다. 또 가정폭력의 경우는 부모가 아동을 방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할극에 등장한 평화적인 말과 행동을 종합하여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갈등 단원에서 학습했던 나 전달법을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었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발표한 모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갈퉁의 평화학을 소개하며 3차 시 내용 학습을 마쳤는데요. 적극적 평화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폭력의 예방, 평화적 수단, 인간 안보 개념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평화를 스마트폰 액정, 쿠크다스 같은 물건에 비유해서 부서지기 쉬우니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학생이 평화를 흰옷에 비유했는데요. 폭력이라는 얼룩 때문에 유지하기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형성평가에서는 폭력의 원인과 예방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갈퉁이 제시한 적극적 평화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마무리했습니다. 4차 시부터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학습 내용을 상기하고 평가 목적과 방법을 안내한 다음 수행평가를 시작합니다. 수행평가에 활용한 양식인데요. 학생들이 작성할 기사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찾아서 소개하고 가상의 인물을 인터뷰하면서 폭력의 심각성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폭력 예방 공익 광고 또는 폭력의 심각성을 다룬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광고칸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종이에 쓰는 대신 태블릿으로 편집을 실시했는데요. 학생들의 글솜씨나 발표 능력보다는 학습 내용을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참여의 적극성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교실 안에 갇히지 않고 다른 반 학생들과도 의견을 나누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태블릿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챗 GPT 등으로 기사 작성을 위한 힌트를 얻고 각자 작성한 글을 마지막에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해서 다듬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행평가 결과물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패들렛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보관과 공유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6차 시에는 각자 만든 신문을 반별로 패들렛에 올리고 서로 신문을 읽고 의견을 달면서 갤러리워크 동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물은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제출한 신문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첫째로 학교 폭력 외의 다양한 폭력을 언급하는 것,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폭력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평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이 수업을 거친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달성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폭력이 나쁜 이유로 아프니까, 피해를 주니까 등의 단순한 대답을 했지만 수업 이후에는 안전하게 살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존엄한 삶을 파괴한다처럼 폭력이 주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학생들이 많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폭력의 비도덕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 이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전보다 폭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 소감입니다. 먼저 지식 이해 측면에서는 폭력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나 오해했던 부분을 바로 잡게 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습 활동 측면에서는 폭력적인 장면을 평화롭게 바꾸는 역할극이 재미있었고 기억에 잘 남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행평가에 관해서는 직접 신문을 만들고 친구들의 게시물에 의견을 다는 활동이 즐거웠다. 폭력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태도 측면에서는 앞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주변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막아야겠다. 같은 다짐을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학습 내용과 자료, 모둠 활동,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폭력과 평화 단원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대한 성찰과 제언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단원 소개와 함께 수업의 목적을 분명히 안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모둠을 설정할 때 그냥 뽑는 것보다는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끼리 모둠을 형성해서 관심 있는 주제의 폭력을 탐구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수업에서 학습에 진지하지 않게 임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띵커벨 보드 같은 경우에는 입장할 때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게 설정할 수 있고 교사가 승인한 게시물만 올라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플리커스는 참여 코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교과서 표지 안쪽에 붙이거나 학습지 파일에 넣어서 복원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 플리커스는 형성평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계속 대답을 하니까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플리커스는 오른쪽 화면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 코드를 들면 교사의 핸드폰으로 코드를 스캔해서 인식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사진과 같이 학생별로, 문항별로 정답률을 열람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어떤 오답을 많이 표시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 정도에 대해서 개별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입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와 수행평가 결과물을 누적해서 기록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고 도덕과 평가의 중심인 도덕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가능성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수업은 특정 현상을 탐구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다음 해결책을 도출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AI와 저작권 문제, 법과 사회 정의, 생명 경시와 자살 문제 같은 거시적인 사회 현상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역할을 단순 조력자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왜 폭력이에요? 또는 왕따 당할 짓 했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학생들의 질문을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입니다. 실제 폭력 피해자의 사례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고민이 들었던 이유는 수업 이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폭력의 종류와 예방법은 많이 배웠는데 폭력의 심각성은 많이 배우지 않은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이미지에 대한 낙인 찍기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서 최대한 실제 사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6차시 동안 진행한 평행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하지만 저는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보다는 일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폭력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당연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